안녕하세요. 모학원 박정원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직렬 연결의 합성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죠? 오늘은 이 저항들이 전압이 분배된다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분배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에 대한 회로를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전체 전압이 V0라고 했고 R1, R2에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키리호프의 제2법칙,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 폐회로상의 전원 전압과 이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들의 전체합이 어떻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즉 여기 R1에서 걸리는 전압을 V1, R2에서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V1과 V2라는 전압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분배되는 값이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대한 거 오늘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V1에 대한 전압을 한번 저희가 구해볼게요. V1 즉 뭐다? R1에 걸리는 전압값을 갖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서 이 R1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는 R1에 흐르는 전류는 저희가 편의상 I1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다면은 V1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IR이라고 하는 오hm 법칙에 의해서 저희가 식을 쓸 수 있는데 원이니까 원에 대한 거니까 뭐예요? 전류하고 저항 또한 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1과 R1의 곱이 바로 V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자 I1이라고 하는 값은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직렬에서는 직렬 연결에서는 뭐였다? 전류가 어땠다? 전류가 항상 일정했어요. 그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전원에서 나오는 전류를 I0, R1으로 들어간 전류 I1, R2 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딱 I2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전체 전류나 R1으로 흐르는 전류나 R2로 흐르는 전류가 다 어떻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다. 그죠? 요 특성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압값을 갖다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I1이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뭐야? I0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I0하고 똑같다. 자 그럼 저희가 얘를 갖다 편의상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R1 값은 그냥 냅두고 I1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I0라고 저희가 식을 써도 되겠죠. 맞나요? 그죠? 이렇게 제가 식을 쓸 수 있어요. I1하고 I0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식을 갖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꿔주게 됐는데 I0라고 하는 값은 저희가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오hm 법칙에서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 I에 대해서 식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 I는 R로 나눠주면 되니까 R분의 V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저희가 본다 할 때 I0라고 하는 값은 또 어떻게 한다? I는 R분의 V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I0라고 하는 건 전체 연료예요. 그죠? 전체 연료 여기서 말하는 I0라고 하는 거는 전체 전류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R분의 V니까 전체 저항 전체 저항분의 뭐다? 전체 전압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전체 저항은 R0라고 했고 전체 전압이라는 거는 V0라고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지난 시간에 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얘를 갖다가 다시 수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I0라는 거는 R0분의 V0가 되니까 R0분의 V0에다가 곱하기 R1이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R0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뭐예요? 이 직렬 연결에서의 합성 저항이 되는 거죠. 자, 직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했다? 단순히 그냥 더해줬어요. 따라서 뭐다? R1 더하기 R2라고 저희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은 지난 시간 내용 영상 꼭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식을 그대로 저희가 식을 한번 사용을 해본다면 R0가 뭐라 했어요? R1 더하기 R2가 되기 때문에 R1 더하기 R2분의 V0에다 곱하기 R1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식을 갖다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R이라고 하는 값을 다 이렇게 요 분수 형태에다가 R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위치를 갖다 편의상 그냥 바꿔줄게요. 바꿔주게 되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R1에 걸리는 전압 V1이라고 하는 값은 R1 더하기 R2분의 R1에 곱하기 V0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전압을 갖다 어떻게 한 거다? 전체 저항분의 R1 해당되는 그 저항값에다 그대로 여기 저항값을 그대로 넣어줘서 저희가 구해주게 되는 전압값이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이다라는 걸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간단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럼 두 번째 거, 자 V1을 구했잖아요. 이번에 V2를 구해볼게요. 똑같이. V2도 같은 원리예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V2는 뭐예요? I2 R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V는 IR이니까. 마찬가지로 I2라고 하는 거는 전체 연료값 I0라고 똑같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I0 R2라고 이 식을 쓸 수 있을 테고, 그죠?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 I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R분의 V로 저희가 식을 또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R0분의 V0에 곱하기 R2로 저희가 식을 쓸 수 있다. 얘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또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죠? 자, R0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어떻게 구해요? 요 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식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1 더하기 R2분의 V0에 곱하기 R2라고 저희가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보면 되겠죠. 지금 그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바뀐 거다? 요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V2, R2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R1 더하기 R2분의 전체 전압 V0에다가 위에 들어간 게 뭐다? V2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전압값은 뭐예요? 그대로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를 구한 다음에 2를 넣으면 되고 1을 구한 다음에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전압분배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얘가 R1이고 R2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가 지금 10옴, 그다음 여기가 지금 40옴이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자, 전체 전압 200V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된다 할 때, 그러면은 자, 여기서 V0라고 하는 값도 요 전체 전압 V0가 200V를 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이 R1에 걸리는 전압을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요걸 저희가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저희가 V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저희가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값, 즉 R1에서 걸리는 이 전압값은 어떻게 구한다? 아래는 똑같아요. R1 더하기 R2분의 전체 전압 V0 값은 그대로 넣어주는데, 1을 구할 때 어디를 넣는다? 똑같이 위에다가 R1을 갖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매칭이 이렇게 된다는 걸로 저희가 꼭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갖다 그대로 한번 식을 넣어보게 되면은 R1하고 R2의 합이니까 10 더하기 40이 되는 거죠. 10 더하기 40분의 R1은 얼마예요? 지금 10V, 아니 10옴이 되는 거죠. 15. 그래서 곱하기 전체 납이 얼마다? 200이다. 그럼 계산해주면은 10 더하기 40이니까 50에다가 요거분에 10에다 곱하기 200을 하니까, 따라서 요걸 식을 약분해주면 얼마예요? 4가 되고 4 곱하기 10 하니까 40V가 나온다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V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한다? 그럼 똑같이 R1 더하기 R2분의 V0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뭐다? 2기 때문에 여기 위에 들어가는 저항도 어떻게 된다? R2가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대로 식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R1과 R2의 합이니까 10 더하기 40분의 R2 값이 얼마다? 40이다. 곱하기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200V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200을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따라서
50분의 40에다 곱하기 200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약분되면 4가 되고 4, 4, 16하니까 얼마다? 160V라고 하는 전압값이 나온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전압이 200V라고 할 때 지금 요 회로상에서는 R1과 R2에 가까이 걸리는 전압이 얼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40V의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는 16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다른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은 전체 전압은 뭐다? 각각의 저항에 걸린 전압들의 합과 어떻다? 똑같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 건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전압 분배 법칙을 갖다 하는 그 공식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내용을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공식은 이 기본적인 회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렬 연결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